예, 안녕하십니까. 오프로입니다. 예, 4월 17일 일요일이고요. 예, 오늘도 날씨가 참 좋네요. 어제 제가 오후에 녹화를 했었는데 그 시장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그거는 도저히 못 드릴 것 같아서 오늘 좀 콤팩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새로 녹음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게 나스닥 지수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이제 기본은 미국입니다. 여전히 미국이 일단 버텨줘야 돼요. 우리는 그 나스닥 지수가 그때 가운데 줄을 꺼놨던 13,500포인트 여기를 저희가 좀 받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시나리오를 세워놨었는데, 그리고 뭐 단기반 같은 케이스는 제가 매매를 손절을 드릴까 말까 고민하다가 일단은 좀 버티자 해서 안 드렸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휴장을 하고 월화수목 뭐 월화 안 좋고 수요일날은 이제 CPI나 이런 물가가 생각보다 괜찮게 나와서 반등을 줬는데 목요일날 재차 빠지는, 계속 이 라인에서 공방을 펼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특히 계속 이제 채권이나 물가 관련 문제가 가장 큰 시장 이슈인데, 이런 것들은 제가 맞출 수가 없어요. 그냥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시장 전체는 대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3월달 물가, 그 1분기 때 3월이잖아요. 그때 이제 유가도 한 130불 찍었었고, 미국의 이제 소비가 중요한 미국 경제에서 중고차 가격이 1년 내내 오르다가 2개월 연속으로 좀 빠졌어요. 그런 것들이 차가 중요한 미국에는 상당히 큰 지표입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조정을 좀 받고 있고, 그래서 3월달 물가가 뭐 거의 뭐 8%대까지 나왔는데 정점이지 않겠냐 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기대를 했었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자 중장기 이제 미국 신중론이라고 제가 적어놨잖아요. 여전히 물가가 3월날 꼭지를 치든 말든 2022년 1년 기준으로서는 여전히 물가가 미국이 한 5% 6%가 나와요. 5% 6%대 나온다는 거는 거의 뭐 한 40년 만에 한 번입니다. 그 40년 만에 오는 상당히 큰 고인플레 경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미국 경제를 계속 그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제가 잠깐 지표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 이 그림이 미국 10년물 금리 수준이에요. 제가 손을 하나 꺼놨죠. 자, 이때 보시는 게 튀어나온 부분이 이제 70년대 1차 올쇼크, 2차 올쇼크 겹친 이후에 이제 미국이 일본의 이제 플라자비를 통해서 엔화를 상당히 고가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그때 완전히 경기의 버블이 폭등을 하면서 버블이 꺼지고 이제 잃어버린 30년이 시작되는 한 해예요. 그때 미국 금리가 상당히 저가로 가면서 금리가 상당히 급등을 했었고요. 그 이후는 이제 거의 같은 패턴으로 추세에 움직여요. 자, 근데 살짝 튀어나온 부분 이제 2018년 말인데 요때랑 지금은 상당히 많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제 정시는 개인들이 많아서 조금 급등락이 심합니다. 사람이 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죠. 개인 투자도 상당히 많고,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2020년 이후에 정시의 개인 투자자 비중이 역대로 제일 많이 올라와 있어요. 개인들은 아무래도 심리에 좀 취약하지 않습니까? 이제 변동성도 심하다 보니까 추세를 보긴 해도 그 안에 들어가다 보면 변동성이 되게 왔다 갔다 해서 큰 흐름 보기에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채권, 금리, 특히 만기가 10년, 20년, 30년간은 장기물을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위 개인분들 잘 없으시죠. 이제 거의 개인 투자자가 아니라 기관 투자자 위주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더 그래요. 아주 큰 자금들, 그리고 개인들 중에서도 돈을 지키고 싶어하는 슈퍼개미들, 경기를 보는 사람들이 하다 보니까 조금 돈의 스마트한 흐름을 보기엔 더 쉽습니다. 자, 이 올라온 이 10년물 금리의 튀어나온 부분이 뭘 의미하냐면, 드디어 미국이 이제 QT를 한다는 얘기예요. 뭐 이때는 되게 독특한 케이스이긴 하지만 2008년 서프라임 이후에 이제 QE 1, 2, 3를 돈을 풀었지 않습니까? 한 4조 달러 정도 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게 부담이 되다 보니까 2018년도 말에 이제 QT를 좀 하게 됩니다. 17년, 18년에 걸쳐서. 그때 미국 금리가 약간 급등을 하면서 뭐 그때 장단기 금리 역전도 19년에 생기고 그랬는데, 그때 이제 살짝 미국 달러를 회수를 하려고 그랬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미국 증시가 급락을 합니다. 사실 살짝 텐트럼 주면서. 근데 지금의 어떤 QT나 이런 것들은 경기가 좋은 상태에 대한 확신도 없는 상태고, 미국 달러는 역대로 제일 많이 풀린 상태고, 2018년 17년에 비해서 QT는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 인플레랑 겹쳐서, 물론 인플레 잡기 위한 조치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경기를 계속 누르고 있는 거예요. 아마 미국이 좋고 소비가 좋고 기업 어닝이 좋다 하더라도 이렇게 역대로 풀린 미국 달러에 대한 긴축을 하고 대놓고 미국 소비를 줄여야 되는 미국 경제사에서 아무도 사실 이 정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괜찮다 이렇게 말하기도 힘들고, 그렇다 해서 망가진다, 리세션 완전히 바로 온다 이렇게 하기도 힘든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좀 안 좋은 얘기를 드렸는데 저는 사실 원래 긍정론자예요. 아시다시피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2010년 이후에 한 번도 정시를 나쁘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2018년 아까 말씀드렸던 2018년 급락 때도 그랬었고요. 빠져도 괜찮다, 올라간다. 2020년 코로나 때도 괜찮다 했어요. 근데 2021년 저랑 시황 들으셨는 분 계시겠지만 조정을 뭐 1, 20% 받아도 뭐 괜찮다, 살아 말씀을 드렸던 시황을 갖고 있었는데, 작년에 제가 레버리지를 이제 계속 줄였죠. 올해는 절대 쓰지 말라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지금 작년 말부터 나스닥 신중론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전히 계속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레버리지 절대 쓰지 마시고, 현금 비중도 제가 공식적으로 나중에는 모르겠습니다. 드려야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좀 안 좋게 얘기 드리니까 좀 그럴 수도 있으신데, 뭐 하지만 이 중국 경기 부양 오히려 반대를 하고 있죠. 이제 우리나라도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긴 한데 요새 보시다시피 3월달 4월달 보시다시피 종목별로는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시장을 계속 제가 보고 면밀히 체크를 하기 때문에요, 매매하시는 데는 그렇게 겁을 내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안 좋으면 제가 진짜 안 좋다 말씀 드릴게요. 진짜 안 될 때는 비중 제가 줄여 드릴 수도 있고 매매를 시켜 드리면 되니까 너무 겁내지 마시고 그냥 시장 이렇다 정도만 아시면서 조심스럽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제 3월 물가 정점론이 나와서 괜찮아질 뻔하지만 여전히 2022년도에는 인플레가 부담이 된다. 특히나 원래 이제 그런 인플레가 식품이랑 에너지 같은 게 이제 계절성 그 이슈 때문에 많이 변동이 심하다 보니까 빼고 보잖아요. 근데 5분의 인플레이션은 뭐냐? 이 식품이나 에너지 쪽이 훨씬 더 중요해져 버렸어요. 구체적으로 고착화 된다고 보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쪽을 포함해서 더 중하게 보는, 이제 코어 인플레이션을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지금 참 국가적으로도 보면 미국이 중심이지만 오히려 이제 에너지 쪽이나 원자재가 많은 나라도 있죠. 캐나다나 호주, 이머징 국가, 개발도상 국가에서는 브라질이나 인도, 인도네시아 뭐 이런 나라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증시가 지금 신고가를 달리고 있어요. 그 되게 특이한 케이스죠. 지금 미국이나 금리 인상 긴축 심하게 할 때는 뭐 달러 상대 강하게 나올 때는 부채가 많고 약한 이머징 국가가 뒤에서 넘어집니다. 지금 스리랑카 뭐 지금 난리난 거 들어보셨죠? 아르헨티나 안 좋은 거, 뭐 터키 안 좋은 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머징 국가에서도 어떤 특색에 따라서 차별화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뭐 반도체 제조업 국가라 하잖아요. 뭐 소규모 개방 경제. 근데 반도체 대표적이라 볼 수 있고 친미 국가였던 대만도 지금 사실 안 좋아요. 우리나라가 사실 뭐 삼성전자 때문에 지금 말이 많으신데 전자에 대한 반도체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이머징 국가 제조업 특히 중화권 중에서 약간 소외를 받고 있는,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뭐 그렇다 해서 제가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코스피나 삼전을 팔라는 말씀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때도 한번 얘기 드렸 싶은데 삼전이나 현대차 같은 케이스는 오히려 이제 저점 매수를 돈 많은 분들은 해야 되는 시기라 저는 보고 있어요. 코스피 기준 2600, 2700 사이에서요. 그 다음 주에 보시면 금요일 날 하루 쉬었던 이제 미국장이 시작이 되고 유럽은 여전히 뭐 부활절 연휴이긴 한데 그 작년에 슈퍼 비둘기였던 지금 블라드 총재 있죠. 거의 뭐 상당히 파워가 제일 센 연준 그 위원입니다. 뭐 파월 다음이라 보시면 돼요. 이분의 발언이 또 월요일 날 돼 있는데 분명히 또 상당히 호기시하게 나올 것 같아요. 시장에 겁을 주는 긴축을 상당히 강하게 하는. 그래서 뭐 조금 부담스럽지만 자, 미국은 중요한 게 뭡니까? 이제 기업이 어닝이 정말 좋다. 그 다음에 개인들의 소비가 좋다. 이게 사실은 핵심 키잖아요. 경제의 두 가지 축인데 그 실적 시즌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자, 그래서 화요일 날 뭐 존슨앤존슨, 넷플릭스 이 수요일이 중요해요. 수요일 테슬라. 지금 사실 나스닥이 테슬라랑 애플이 받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테슬라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데 뒤에 보면 또 뭐 이제 블랙아웃 기간에서 5월 4일 연준 그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2주 동안에 연준 위원들이 말을 못해요. 의견을 못 냅니다. 그럼 이제 기업 실적이나 다른 걸로만 가게 돼 있어요. 겁을 내는 위원들의 멘트들이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실적 위주로 볼 수는 있는데
3월 달부터 사실은 원래 2월 24일 날 러시아 전쟁이 발발했잖아요. 그리고 3월 달에 원자재들이 막 급등을 해버려요. 그 유가 WTI 기준으로 130불 찍었을 때도 3월 달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되게 힘들었기 때문에 이런 원자재 비용들에 대한 급등이 아마 기업들 실적에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긴 하지만 미국도 지금 실적들 컨센서스를 하죠. 예상치를 많이 낮추긴 했었거든요. 그 컨센서스 대비해서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이긴 한데 큰 기대를 못합니다. 아까도 보셨겠지만 나스닥 지수가 지금 오르지도 못하고 빠지지도 못하는 이유가 이 기업 실적들, 남은 이제 블라드나 파월 의장의 멘트를 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 다음 주도 사실 이번 주 전주랑 비슷하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겁은 내지 마시고요. 뭐 대응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알파벳, 메타, 애플, MS, 아마존 이런 것들이 블랙아웃 지나고 다음 주, 다다음 주에 실적 발표가 나오니까 다음 주부터는 이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정시가 움직인다 보시면 돼요. 자, 이 정도가 지금 시황을 좀 판단을 드리는 얘기고요. 자, 구체적으로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뉴스가 되게 많이 나온 거 보셨을 거예요. 우리는 뭐 종목을 중소형주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뭐 대형주를 안 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잠깐 참고 삼아 보여드리면 삼성전자가 지금 계속 신저가입니다. 지금 작년 1월달에 96,000원 찍고 1년 한 3개월 내내 빠져요. 하이닉스도 신저가예요. 이것도 지금 많이 빠졌죠. 그 1년 동안. 반응주 다 빠지긴 했는데 대형주 안 좋고요. 지금 시크니컬 중에 포스코나 뭐 철강 조선 보고 있는데 포스코는 좀 안 좋고 현대차가 조금 나아요. 현대 글로비스라든지 만도가 지금 흐름이 좀 괜찮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형주 같은 케이스는 업종보다는 코스피 위주로 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전자나 현대차 이런 대형주 대들보 같은 케이스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이런저런 액션이 있다 하더라도 급작스럽게 뭔가 터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쨌든 코스피 2600, 2700 사이에서는 대형주는 좀 받칠 거라 보고 빠지면 사모아야 되는 그런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장은 좀 안 좋지만 어쨌든 우리는 중소형주로 대응을 하면 되니까 뭐 그냥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리오프닝을 계속 제가 좋게 말씀드리는데 오늘 아침에도 보니까 1일 확진자가 한 9만 명대,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더라고요. 아마 주말 오늘까지 포함하면 내일 조금 오를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주말에 많이 외출을 나가시니까 그런 주말 효과라 잠깐 보시면 되고 어쨌든 다음 주 18일부터 공식적으로 다 오픈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기대는 아직 살 거라 보고 있어요. 자, 우리 종목들 한번 보겠습니다. 토니모리 좋아요. 네, 그냥 꾸준히 보유하시면 됩니다. 이찬불도 뭐 왔다 갔다 하면서 금리를 좀 빠지긴 했는데 이런 거는 개인들 물량 흔드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가시면 돼요. 큰 물량 계속 홀딩 중입니다. 여기도 화장품이었고 미용은 루트는 제가 3만원 이상 말씀을 드렸는데 3만원 딱 못 갔죠. 계속 보유하시면 돼요. 이것도요. 이건 하나 있으니까 빼고 엔터가 지금 사실 좀 고민이 좀 있었는데 YG 엔터도 지금 돌렸죠. 바닥에서 금요일날 머리 좀 들었고요. SM도 좀 돌렸고요. JYP는 제일 강한데 이것도 뭐 흐름 또 돌렸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래서 홀딩 하시면 돼요. 영화를 제가 전략적으로 한번 CJ CGV를 좀 잡아본다 그랬잖아요. 5월달에 좀 괜찮은 그 상영작들이 많습니다. 킬링 컨텐츠로 볼 수 있는 것들이 5월달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고 있는데 CJ CGV는 물량이 많이 터져 버렸어요. 좀 무겁다는 얘기죠. 이거 못 사겠는데 하는 생각하는 와중에 쇼박스가 올라갔습니다. 옛날 우리가 뉴를 한 매매한 적이 있었는데 이건 배급사예요. 우리나라에 영화 만들게 되면 그 대표 배급사 3개 중에 1개입니다. 쇼박스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서 이런 것들이 오프닝 영화 관련 대표주가 되고 있어요. 확실히 끼가 있는 종목이 다르네요. 혹시나 타이밍 나오면 이쪽 위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항공은 계속 제주항공하고 여러가지 중에서 제가 진해야 말씀드리잖아요. 뭐 계속 괜찮게 보고 있으니까 뭐 아직 홀딩 의견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특징이 있는 게 여전히 지금 원자재 관련 여러가지 많고 오히려 이제 유가도 지금 다시 또 103불 106불 올라왔기 때문에 몇 개 또 에너지 관련 테마가 있어요. 보고 있긴 한데 저희가 지난주에 좀 강했던 거는 곡물, 그 다음 농기계, 뭐 식량, 그 다음 비료 이런 종목들이었죠. 제가 현대비료를 드렸어요. 그리고 금요일날 한일비료도 좀 보라 말씀을 드렸는데 사료죠. 현대사료. 현대사료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려 그랬어요. 현대사료는 한번 어떻게 보면 자 보십시오. 그때 우리가
2020년도에 필로시스 헬스케어를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 큰 애들이 개인들 이용을 한다. 급날 때 모으고 탐욕에 미칠 때 이제 팔아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때부터 매집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매집에서 뭐 9만원 초반부터 한 8만원 중반까지 사 모았어요. 이 사이에서. 뭐 중간에 뭐 7만 7천원 간 적도 있었지만 뭐 그런 왔다 갔다 하는 거 사이고 뭐 개인들 파는 물량이었고요. 하루 이틀 3일 한 영업일 기준으로 한 7일 정도 대본을 시키다가 이때 이제 거래를 올렸습니다.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요 날이죠. 수요일 날이 거래가 제일 적었어요. 이런 것들은 거래가 적어지면 좋다는 의미로 제가 가끔 말씀을 드리는데, 수급들이 보는 거는 개인들이 얼마나 사고 파느냐를 보는 거예요. 조용해진다는 얘기는 단타꾼들이 떨어져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단타가 많으면 안 좋아요. 오히려 걔들이 올랐을 때 단타 자꾸 치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거래가 최고로 줄어들었을 때 요날을 지나서 요때 걔들이 물량을 땡기면서 상한가 붙였고, 그때 마지막에 물량이 좀 헷갈린다 그래서 일부러 좀 털어드렸죠. 예, 한 3분의 2 정도 털고 요날 아침에 제가 11만원 12만원대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목표가였습니다. 요 사이죠. 11, 12만원 요 사이에 제가 정리를 다 해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혹시나 뭐 이게 급등해서 전고점 갈 확률이 이제 30% 정도 봤는데, 나머지 물량도 요거는 이제 그 한의사료가 상한가 붙었는데 금요일날 못 붙었죠. 상한가 마지막 또 개인 물량 장난치면서 이거 월요일 아침에 다 파시면 돼요. 예,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제가 정말 좋게 보면 한 18만원 19만원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확률은 다시 한 10%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필로시스를 보고 제가 매매를 말씀드렸던 개인 매매를 이용하는 어떤 큰 세력들의 흐름을 이제 요걸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좀 마무리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근데 이런 종목들이 정말 없어요. 전체 2200개 종목 중에서 지금 10개 종목 내외로 지금 돌리거든 사실은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이거 보고 있으면 급등급락을 이렇게 크게 먹겠네 해도 실제로 전체로 봤을 때는 종목 확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뭐 그런 걸 찾아서 들어가더라도 어쨌든 우리가 지금 이 힘든 시기를 거치고 급날 때 그 두려움을 이기고 올라갔을 때 또 따라 사고 이런 것들을 많이 누르면서 수급을 이긴 그런 결과로 이번에 좋은 수익을 얻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일사료 볼까요? 원래는 현대사료 꼬붕입니다. 꼬붕. 요새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 뭐 테마가 돌면 대장주가 생기고 대장주가 잘 가다가 대장주가 꺾이면 뭐 이제 2등 3등은 더 많이 꺾이고 그런 패턴이 됐는데, 이거는 중간에 들어오면은 현대사료 이후에 대장이 한일사료로 바뀐 케이스죠. 수급이 아마 이쪽 이동을 좀 했을 겁니다. 급등주를 쫓아다니는 애들이 좀 약한 거 빼고 이쪽으로 또 많이 왔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금요일날 제가 매수를 걸어놨는데 체결이 안 됐죠. 근데 생각보다 좀 빨리 땡기는 바람에 저는 장 끝날 때 좀 땡길 줄 알았는데, 뭐 어쨌든 가는 거는 그냥 보내주시면 돼요. 아쉬울 거 없습니다. 딴 것도 생기면 되니까요. 이런 것들이 아마 또 월요일날 뜨면 아마 갭상승 나오면 단기로 꼭지를 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고랑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곡물, 식량, 농업, 에너지, TYM 같은 종목이나, 사실 TYM은 제가 목표 방향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름 바뀌기 전에 농술라 그래서 그때 했다가 갖고 있었던 종목인데 이게 사실 좀 늦게 뛰었죠. 시간 좀 많이 걸렸지만 결국 수급 갖고 있는 애들이 고점을 치고 결국은 또 자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시기 왔을 때 보세요. 이게 아마 작년에 하반기 때 이때 말했는데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올해 이런 또 농산물이나 전쟁 이슈 있을 때 미친 듯이 좋아하죠. 사실 이런 게 보면 이 세력들의 무서움이에요. 얘들이 이미 이런 것들 보시면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여기 있는 분들은 계속 매집이거든요.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거 다 매집이에요. 이런 거 보고 제가 추천을 한번 드렸었죠. 네. 근데 작년 한 2, 3, 4, 5개월, 한 6개월이 되네요. 이게 주가가 2천 몇백 원대에서 거의 한 40%까지 빠지다가 이때 이제 제대로 또 발휘를 합니다. 돈은 사실 속이진 않아요. 시간의 문제죠, 항상. 그리고 대돈 같은 거 있죠. 그래도 지금 농술라 대표주라 해서 농기계라 해서 나오긴 하는데 지금 시기에 또 상당히 괜찮게 신고가 내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제가 지난주부터 쌍용차 테마 조심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쌍용차 테마가 원래 이제 에디슨 그때 설명드렸던 이거 지금 박살난 거 아시죠? 뭐 회사 잘하면 상폐될 수 있습니다. UNI
그 다음 뒤에 붙었던 게 쌍방울이었죠. 쌍방울도 지금 보시면 차트 한번 보세요. 어떤가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1,500원짜리가 그냥 바로 그냥 반타작 납니다. 그 다음에 광립, 미래산, 그 다음에 나노스, 이런 종목들이죠. 다 박살났습니다. 그 뒤에 들어왔던 게 이제 KG 그룹들이었죠. KG도 지금 뭐 난리 났죠. 이름 바뀌어서 KG, 이거는 사실 좀 살아있긴 한데, 이런 거 개인 들어가시면 안 돼요. 이런 쪽으로 계속 이제 지난주 3월 말에 4월 초에 조정받을 때 이런 걸로 수급이 밀리면서 정상적인 테마가 못 갔던 겁니다. 한 주 정도 보죠. 그것도 좀 지겨웠죠. 우리가 한 10% 빠져 있었을 때. 이런 종목으로 가다가 제가 이제 끝까지 뭐 이제 막바지 왔다, 이제 끝자락 왔다, 뭐 그러면서 지금 이런 것들이 조금 죽어가니까 오히려 정상 테마가 지난주부터 살짝 돌아온 거예요. 그 쌍용차는 끝났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적어놨지 않습니까? 시장에 그 지뢰들이 속임수예요. 잘못 물리면 큰일 납니다. 급등주, 이런 급등락주 개인들 따라가다가 그런 심리 수급을 가장 잘 알아야 애들이요. 뉴스 내서 개인이 사게 만들고 또 급락에 만들었다가 팔게 만들고 또 올렸다가 뭐 정신없게 만들다가 결국은 저것들 단타치고 뭐 이런 명분 만들고 자기는 빠져버려요. 이런 것들이 돌 때, 특히 정치 테마가 특수할 때는 시장이 상당히 저콜입니다. 뭐 그런 게 사실 3월 말 4월 한 첫째 주까지 있었는데 지금 살짝 뭐 그래도 뭐 테마 주장세가 정상화 돌아온 거라 저는 보고 있어요. 자, 건설, 방산, 원전은 계속 보고 있는데 지금 건설은 금요일에 좀 올랐습니다. 건설은 사실 이게 동신건설이 제일 강해요. 옛날에도 한번 끼가 했던 종목인데 상한가 붙었거든요. 건설주 같은 케이스는 지금 올해서 어쨌든 건설주 공급 증가를 늘려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데, 뭐 시멘트다 어떻다, 뭐 지금 뭐 무연탄이 어떻다, 비용이 워낙 원자재가 오르다 보니까 이쪽을 계속 안 좋게 얘기하면서 거의 2주 동안 빠졌어요. 2주 동안 거의 한 3-40% 빠졌거든요. 근데 얘들이 이제 올라가고 삼목에스폰 같은 거푸집 만드는 데 있죠. 얘들도 지금 상당히 잘 버티고 있고, 우리 들고 있는 삼부토박, 요것도 지금 뭐 좀 괜찮습니다. 어쨌든 건설업 자체가 나쁘진 않기 때문에 들어온 수급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건설업 보면서 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전은 그때 제가 딴 거보다 한신기계 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한신기계 꺾였어요. 대장주인데 지난주 내내 빠졌죠. 갑자기 원전이 좀 늦어질 것 같다, 뉴스 나오면서 한방 맞으면서 17% 빠져버렸어요. 그리고 고점에서 거의 한 40% 떨어졌죠. 이런 거 좀 안 좋죠. 그래서 일단은 이런 테마 같은 것들은 대장주는 보면서 딴 거로 이동이 안 되면 테마 좀 죽었다 보시면 돼요. 살아날 때까지는. 방사는 꾸준히 괜찮습니다. 한국 항공우주 좀 많이 올랐죠. 계속 신고가 도전하고 있고요. LIG 넥스원, 이거는 여전히 전쟁이 장기화된다 저는 봐요. 그래서 계속 중기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이고, 뭐 큰 기준은 바뀐 게 없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계속 같이 보고 있습니다. 코인도 사실 조용했죠. 코인 비덴트도 금요일에 좀 빠지면서 아직까지는 그냥 바닥에 있는 그런 상태고, 위지트도 그 자리고요. 그냥 버티고 있죠. 1,300원대에서. 하나투자증권도 그렇고요. 자, 요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비트코인이 나스닥 빠질 때 같이 빠지고, 지금 오를 때 같이 버티고, 오를 때 버틸 때 같이 버티고 있는 패턴이라서 그렇게 하는데, 뭐 싸이월드 제가 언뜻 말씀드렸잖아요. 싸이코인, DTR 같은 거. 그런 애들이 지금 준비를 해서 나와요. 그러면 코인 업장에서 몇 배가 아니라 몇십 배를 보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 한번 자기 돈이 많아서 올린다 하더라도 이 시장이 괜찮을 때 훨씬 좋거든요. 걔들이 보는 건 뭐예요? 자기들 올릴 때 개인들이 따라올 건지를 보는 겁니다. 개인들이 붙을 수 있는, 물론 지금 주식도 오면 급등주 좋아하잖아. 개인들이 딴 거 안 봐요. 웬만한 건설주, 웬만한 큰 대형주, 중견기업 다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중소유장에서 급등 급락주로 계속 수급이 몰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장인 겁니다. 코인이 원래 이 상한가 한가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3월달 중순인가 그때부터 조금 등락이 있다, 알티장들. 그 다음 제가 듣고 있는 개별 이 코인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자꾸 들리는 거, 뭐 몇 배씩 올리겠다, 몇십 배씩 올리겠다, 이런 것들이 들리다 보니까 개인들 수급이 아마 이용할 그 시기를 맞춰서 저는 나오리라 보기 때문에 일단 계속 중기주 홀딩 하는 걸로 저는 보겠습니다.
목표방에 가지고 계시잖아요. 개별 바이오는 계속 왔다 갔다 해요. 바이오 섹터가 좋은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박셀 바이오 여전히 뭐 이거는 뭐 수급들이 자기들이 마음대로 하기 때문에 그냥 계속 들고 계시면 돼요. 저점 매수 하려다가 안 했는데 뭐 좀 보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월달 때 그때 왜 올해 한 3배 정도 보는 그 종목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이거예요. 비보전 헬스케어란 이제 비마약성 진통제를 이제 삼상을 3비를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KOTC 비상장에 비보존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제가 한 7년 정도 보고 있고 공부하는 회사인데 이게 올해 이제 3상 결과가 나올 거예요. 3B 첫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 세컨 임상인데 거기에 따라서 지금 수급이라든지 뭐 전략적으로 경쟁에서 보는 어떤 사이클이나 주가로 봤을 때 비보존이 지금 다시 한 10,000원 초반까지 떨어졌거든요. 비보존하고 조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에 이게 지금 올해 초에 한 10,000원이 한 15,000원, 6,000원 갔다가 이번에 또 여러가지 주총 열리고 하면서 11,000원까지 빠졌거든요. 이 종목이 원래 기본 원칙이고요. 비보존 헬스케어는 이번에 이제 지분 가치가 좀 변하면서 얘가 어떤 지금 전면에 나섰습니다. 또 상장주다 보니까 재료 가지고 올리기도 쉬워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거는 1200원까지 올라와서 있는데 지금 다시 한번 또 1100원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거 제가 타이밍 드리면 전략주예요. 전략주고 뭐 몇백만 원만 사놔도 내가 봤을 때는 충분히 회비는 뽑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 보기 때문에 한번 타이밍 드리면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별 바이오 종목이고요. 자, 그 외에 지금 올라오는 게 조선주가 되게 좋아요. 저는 보고 있는데 조선주가 사실 치고 올라다 보니까 한국 조선해양 같은 것도 지금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현대 미포 같은 거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시크니크 굴뚝주는 사실 손이 잘 안 나가요. 아직까지도 뭐 실적이 좋다 뭐 몇 년 수주 다 됐다 얘기를 해도 아직까지는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전체 글로벌 경기가 확확 돌아가는 그런 장이 아니다 보니까 좀 그래요. 왜? 글로벌적으로 섹터적으로 막혀 있잖아 지금요. 자유무역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손이 썩 안 나더라고요. 일단 요거는 좀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강주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외에 제가 의류, 상사, 계속 보내 원자재, 뭐 곡물 말고 다른 것들 많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 보고 있으니까 괜찮은 게 있으면 또 저희도 볼 때 아무거나 못 사요. 저 개인 매매가 아니다 보니까 시총도 맞춰야 되고 거래량도 봐야 되다 보니까 그런 풀 안에 들어오는 것들 중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목표방에 앙케이트 투표를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적으로 뭐 한두 개 정도는 손절하고 종목을 바꿔보자. 아니면 그냥 지금 있는 종목 특별히 변화가 없으면 계속 홀딩하자. 이런 의견이 거의 비슷하게 나오셨어요. 그래서 한 개 종목을 제가 교체를 고려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판단해서 제가 결정을 할게요. 자, 단기방은 4월달 그 하락 방어장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그런 상태에서 전체적인 시황도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종목이 선택 집중되면서 좀 몰려다니고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 제가 시간 되면 수익 날 수 있게 집중을 시켜드리는 매매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에 맞게 그렇게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제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제가 4월달도 뭐 월마다 시장 성격 얘기를 드리고 그랬었는데 여전히 지금 전에서 문자가 많이 와요. 뭐 종목이 어떻다, 뭐 여기 오면 뭐 대박이 난다, 뭐 매일매일 2% 3%씩 낼 수 있다. 없어요 그런 거. 네, 제가 다 놓고 말씀드리는데 없습니다. 매일매일 따박따박 이자 필요하시면 은행 채권, 증권사 갔으면 채권사 하시고 은행에 적금 넣으시면 돼요. 하지만 기대 수익은 낮죠. 주식으로 따박따박 없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수십 개 던져놓고 중에 한 개 수익 났다, 매일매일 수익 나죠. 말이 안 되잖아요. 여전히 저는 시장 맞춤형입니다. 시장 성격을 항상 시황을 분석하고 시장에 대응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거지 무조건 제가 예단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할 때와 쉴 때 맞춰서 정말 시장이 박살이 난다 이런 거 아니면 꾸준히 수익은 제가 낼 수 있다고 봐요. 그리고 정말 힘들 때는 제가 공식적으로 현금 비중 드리겠습니다. 미국이 정말 안 된다고 판단하면. 아까도 보여드렸던 10년물 채권금리가 지금 약간 특이한 케이스 왔잖아요. 계속 경계를 하고 있어요. 뭐 QT나
연준 밸런시트 조정이 5월부터 당연히 올 텐데 이 장기를 팔았을 때 이 받아주는 국가나 수요처에 대한 것도 사실 고민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은 제가 보는 부분이니까 그 결과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시장은 그래서 대응 영역이고 시나리오를 세워야 됩니다. 계속 제가 세우고 있고요. 숲을 보는 시황은 작년 레버리지 하지 말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약세장을 경계하면서 현금 비중을 공식적으로 드릴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없잖아요. 매매를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좀 봐주시고, 그 다음 나무는 시장에 들어가서 제가 대응은 계속 포트를 꾸리면서 수급 보면서 여전히 중대형주 위주로 중소형주 위주로 종목별 장세에 대응을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건 제가 뭐 하는 부분이니까. 오늘 그래도 제가 좀 빨리 어제 뭐 다이브를 40분이 나와가지고 오늘은 최대한 그래도 빨리 한다고 했는데 조금 줄었을 것 같아요. 또 하다 보면 또 아쉬워서 또 말이 좀 길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 시장을 좀 느껴보시면 돼요. 그래야지 사실은 기다리고 홀딩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야, 그냥 시키면 시킨 대로 할게, 귀찮아. 물론 그것도 좋긴 한데 아예 모르시는 분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조금 관심을 가지고 내가 뭘 사고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시황 얘기를 중간에 드리는 것들은 분위기를 겪으면서 저랑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뭐 시장 좋은데 안 좋다고 막 하면서 겁을 주면서 내 거를 부각시키고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제가 보는 그대로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아직 중소형주 종목별 양세는 괜찮다 보니까 너무 제가 약세장 말씀드린다 해서 겁내지 마시고요. 뭐 이런 장 저는 뭐 많이 겪어봤어요. 2008년도 겪어봤고 2015년 하반기도 겪어봤고요. 뭐 18년 하반기도 겪어봤고 2020년 코로나도 겪어봤습니다. 뭐 그런 경험에 근거하고 제가 확실하게 자부할 수 있는 거는 시장은 정말 열심히 봐요. 그리고 제가 시황 담당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사실 온라인상에서 제가 활동을 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 회원분들한테는 어쨌든 시장보다 충분히 초과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계속 만들어 드릴게요. 자, 오늘도 날씨가 많이 좋은데 연휴 마무리 잘 하시고요. 푹 쉬신 다음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